회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기계 부품과 같은 관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과 그리고 연골의 내구성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하나 둘 이런 데미지가 쌓여가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부위마다 노화 속도가 다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신경, 근육과 달리 뼈 관절은 3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이에 따른 노화 속도인데요. 물론 남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빨간색이 근육의 노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뼈와 관절의 노화 속도인데 보시면은 근육과는 달리 뼈와 관절은 30대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근육을 키우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도 오히려 관절이 가장 먼저 아프게 되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관절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은 관절 건강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때일수록 운동을 더 해야 한다. 맞을까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역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축구 선수들은 무릎이 건강할까요? 네. 저희 유명한 박지성 선수의 경우에는 운동도 많이 해서 우리 허벅지 근육도 상당히 튼튼하고 하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이런 나이부터 관절에 물이 차고 이런 관절염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관절은 기계와 같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용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독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관절 건강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네, 여기에 보면 확실히 타고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리 모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관절의 내구성은 확실히 유전의 영향을 받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외상과 같은 후천적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무릎을 많이 쓰면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될 수 있는 한 안 써야 한다. 무릎은 최대한 안 쓰고 아껴야 한다. 이것은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 동물 실험에서 장기간 이제 깁스를 해서 못 움직이게 했을 때 운동을 너무 안 했을 때는 오히려 연골의 두께와 연골 세포수가 줄어드는 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해왔던 그룹에서는 장기간 깁스를 해도 운동을 안 했던 그룹보다 훨씬 연골 두께와 연골 세포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덜 줄었는 게 보이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확실히 우리 무릎은 기계도 오래 쓰지 않으면 녹이 쓸듯이 적당한 운동은 기름칠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논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건강한 토끼 다리를 깁스해서 못 움직이게 했을 때 2주째부터 건강한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에 비해서 2주째부터 연골이 더 얇아지고 손상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이 묶어놓은 깁스해 놓은 다리 말고 반대편 다리도 골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도 건강한 지의 다리를 8주 동안 깁스를 해서 못 움직이게 했더니 연골이 더 얇아지고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쥐에게 깁스를 하기 전에 트레드밀 운동을 8주 시켰더니 오히려 연골이 더 두꺼워지고 연골 세포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쥐에게 미리 운동을 시키고 깁스를 했더니 연골 두께가 훨씬 더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골관절염을 모델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때 쥐의 반월상 연골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제거를 하고 8주 동안 엄청 쥐를 운동을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골관절염이 되고요. 아무리 반월상 연골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그 쥐는 골관절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상 후에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아픈 것을 참으면서 억지로 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호전 후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건강할 때 운동을 해놓으면 연골 두께가 두꺼워지고 골관절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아플 때 운동을 하는데 그렇지 말고 건강할 때 무릎에 통증이 없을 때 미리미리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근육을 키워주면 관절통이 줄어들까요? 네, 맞습니다.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을 키워주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 등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관절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고 장기간 움직임을 제한한다든지 과한 운동이라든지 둘 다 무릎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운동은 어느 정도인가? 나에게 맞는 운동량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통장 잔고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나의 통장 잔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 운동에 있어 한도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나에게 있어서 관절 운동의 한도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절의 적절한 운동 한도, 정확한 통장 잔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운동이 관절에 주는 부담을 저희가 관절 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횟수, 빈도, 시간의 개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의 한도는 각각의 운동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관절 부하에다가 시간과 횟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부담되는 운동, 관절 부하가 높은 운동은 조금만 해도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내가 통장 잔고가 5천만 원 있을 때 에르메스 백을 한 번 구입하고 벤츠를 한 번 구입하면은 당연히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담 없는 운동, 관절 부하가 낮은 운동이라도 오랜 시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제가 통장 잔고가 1억이 있을 때 1,000만 원짜리 국산 소형차 한 개를 구입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는데 20개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자분들이 보통 걷기 운동은 관절염에 괜찮아요 이렇게 묻는데 사실 더 정확한 개념은 1km 걷기는 괜찮아요? 10km 걷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A, B, C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개인의 운동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위험한 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안전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조깅, 걷기, 10km 걷기, 10km 조깅 다 모두 안전한 구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전한 운동이고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은 1km 조깅 괜찮지만 10km 조깅은 저 위쪽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같은 조깅이라도 1km 조깅은 괜찮고 10km 조깅은 안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골관절염에 걷기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C라는 사람을 보시면은 1km 걷는 거는 안전한 구역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10km 걷기, 20km 걷기는 위험한 구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운동이라도 걷기가 안전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그 거리와 빈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운동 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은 내 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통장 잔고 알림 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도 개념을 적용해서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운동하는 중 그리고 운동하고 난 직후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나의 한도를 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빈도를 더 줄이거나 더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 다음날 일어났는데 무릎이 아프다. 이것 또한 한도가 넘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빈도를 줄이거나 더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관절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의 관절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개 관절과 경골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1번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 관절이고요. 2번이 경골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절이 왜 중요하냐? 이 무릎의 두 관절은 각각의 운동마다 서로 부하가 다르고 증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슬개골이 아프면 무릎 앞쪽이 아픈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골 관절이 아프면은 무릎 안쪽이나 뒤쪽이 아픈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릎별 운동 부하를 보시면은 저희가 운동할 때 큰 원칙을 설명드리는데요. 무릎을 많이 굽힐수록 좋지 않다. 무릎에. 그래서 양반 다리보다 의지 앉기가 훨씬 더 무릎을 덜 구부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무릎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무릎을 가능한 한 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경골관절과 슬개관절에 모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쿼트해서 아프다. 그러면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하고요.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은 누워서 무릎 펴서 다리 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경골관절과 슬개관절의 이런 부하를 한번 보시면은 다리 뻗어서 누워 있는 거는 거의 부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다리로 서 있는 거는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다리로 서 있으면 경골관절에는 부담이 2.5로 증가합니다. 저희가 걷게 되면은 2.5에서 2.8.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 3.1에서 3.6. 하지만 슬개관절에는 7 이상의 압력이 걸리게 되고요. 계단 오르기는 경골관절에는 3.16, 슬개관절에는 2.1, 2.8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경골관절에는 3.46이지만 슬개관절에는 5.7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운동이 다 괜찮지만 내가 골관절염이 있고 많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3 이상 되는 운동, 달리기라든지 계단 내려오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실내 걷기보다 트레드밀 걷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러닝머신은 훨씬 더 푹신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리프티컬도 2.2에서 2.3 상당히 좋고 저희가 무릎 펴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도 상당히 부하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맨 위쪽에 있는 렉프레스를 보시면은 거의 슬개관절이 7.7 이상 부하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스쿼트조차도 경골관절에는 3.8, 슬개관절에는 거의 7 이상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으면 이 스쿼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라든지 점프, 테니스 또한 무릎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끊임없이 재생과 사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외상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재생 속도, 저는 내가 가진 통장의 이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상 후에 염증이 생길수록 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골의 재생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통장 잔고에 문자를 귀 기울이고 통장 잔고를 늘 확인하고 적절한 절약과 소비를 하듯이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운동 한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오셨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없으셨고요. 근데 최근 이제 동호회 하면서 등산을 많이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계속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등산을 계속했는데 등산을 하면 할수록 무릎이 더 아프고 이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했는데 MRI에서 보시면은 저 하얀색으로 관절에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도 보면 뼈 색깔이 검해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뼈에 부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대한 사진에도 보시면은 저 화살표의 회색 영역이 연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쪽에는 연골이 상당히 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 등산을 처음 시작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때 통장 알람을 확인하고 이게 나한테 무리가 된다 이걸 확인하고 멈췄으면은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건데 그것을 무리하고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28세 여자분이고 상당히 건강하셨고요. 평소에 무릎 통증도 당연히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홈트 유행하셔가지고 파워스쿼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 앞쪽이 살짝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개인 병원에서 연골 주사와 함께 운동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와 함께 무릎에 좋은 대퇴사두근을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를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너무 악화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보시면 위에 그림에서 저 하얀색 화살표에 보시면은 슬개골뼈의 부종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슬개골에 하얀색으로 염증이 되어 있고 물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이분도 참 처음에 파워 스쿼트를 시작했을 때 무릎이 살짝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미 몸은
알람 신호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대퇴사두근이 강해지면 무릎이 더 좋아지겠지 해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결국에는 관절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를 보면은 이분도 슬개 관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보시면 스쿼트가 슬개 관절의 부하가 6에서 7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 정말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었지만 이분한테는 골관절염을 더욱더 진행시키는 운동으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은 강해지면 확실히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관절을 혹사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도중, 운동 후,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관절이 붓거나 아프면 이건 내 몸에 무리가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부하가 더 적은 운동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한 운동, 그리고 운동을 너무 하지 않는 것 또한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내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가 아주 큰 거 봐서는 굉장히 좋은 강의였던 것 같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운동이 정말 우리 관절에 좋고 근육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 관절에 안 좋은 운동을 하다가 더 악화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자, 박두희 교수님은 저 부모님한테 어떤 운동을 권장하시나요? 하나 좀 질문을 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걷기를 보통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실내 자전거를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프면 하지 마라. 이 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동호회 가시고 등산 가시거나 계단 오르기, 내리기 항상 요즘 TV에 많이 나오니까 살 빼기 좋다. 엉덩이 근육 키워준다. 나오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아프면 항상 하지 마라 하시고 정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봤듯이 오르막은 그나마 부담이 적으니까 올라가기는 하시되 내려오는 거는 부담이 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꼭 얘기 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통증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관절 쪽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네, 그 마이크를 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만성 질환자예요. 네. 만성 질환자 당뇨가 생기면서 좀 힘들었어요. 올 6월 달부터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운동은 못 하고 걷기를 시작하거든요. 네. 걷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골반이 막 아파요. 네. 골반이 아프다가 발목이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요즘은 또 지난주는 넘어져서 또 무릎도 까이고 해서 네. 좀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인데도 네.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오히려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저희가 자주 쉬면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쌀포대를 20kg를 계속 들고 있는 거랑 잠깐 들었다가 놓고 좀 쉬다가 다시 드는 거랑 엄청 몸에 힘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시더라도 잠깐 발목 좀 아프고 살살 아파온다.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쉬시다가 다시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게 되면은 이런 걷기 자체가 이 발목 관절, 무릎 관절이 체중을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 수영이라든지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은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답변 되셨나요? 자, 우리 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좋은 또 선물 하나 좀 챙겨 주시고요. 자, 드디어 우리 또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울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재활의학과 박동희 교수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저희들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그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습니다. 관절염 증상이랑 헷갈린다는데
이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이제 가진 고정관념이 무릎 관절염은 50대, 60대부터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관절염이란 증상은 아까도 보셨지만 20대, 30대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아, 내가 이미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러한 데미지가 노화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면서 결국 관절염이란 증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분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절 초기 단계이군요. 알겠습니다. 뭐 또 퀴즈 제가 하나 드리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릎 관절이 좀 아프셔요. 아픈데 아까 박동현 교수님께서 요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단 뭐뭐뭐, 또 계단 뭐뭐뭐, 그리고 뭐 이거 뭔가 요거 있죠? 요 세 가지가 참 조심스러운데 뭔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뭔지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질문. 먼저 제 답변부터 부탁드릴게요. 계단 이제 내려가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그리고 이제 네. 달리기입니다. 네. 네, 교수님도 틀릴 때도 네. 헷갈릴 때도 있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우리가 운동한다고 일부러 계단을 오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굉장히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저도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몸 속에 있는 거라 이 염증 제거를 어떻게 할지 어렵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조직을 보호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우리 몸의 진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에 관절이 무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염증을 통해서 통증을 우리 몸에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적절한 휴식만 하면은 염증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증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환자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과다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소염제라든지 염증 주사라든지 그 밖에 여러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하나 더 또 하겠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연골이라는 이런 세포가 또 자라고 해서 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자, 연골이 그런데 다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연골이 과연 재생될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이 연골이 내가 건강할 때보다 다른 상태라면은 나의 통장 한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할 때 전혀 다음 날까지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연골이 훨씬 더 많이 재생되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내가 아무리 연골을 다른 상태라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염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거 나의 몸 상태, 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군요. 제가 평소에 참 궁금했거든요.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마라. 운동 적당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몰랐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이거는 무리한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하다 무릎이 안 아플 정도 운동하는 게 적당한 운동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 관절까지 좀 질문을 또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질문을 저희들이 또 한번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같은 어깨 관절 질환 또 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 같은 나이에 오십견 저도 한번 왔는데 인대에 무리 없는 어깨 관절 운동 좀 추천 바랍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오십견은 약간 좀 퇴행성 관절염과 좀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오십견은 뭔가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일종의 관절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관절 안에 염증이 엄청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오십견은 1번 염증을 줄이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오십견에서는 가장 좋은 운동이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너무 아프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절 안에 염증을 더 자극을 해서 증상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아프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염증을 줄이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되 아프지 않고 그냥 땡기는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은 그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자기 몸을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아프면 안 되는군요. 네. 땡긴다고 합니까? 네. 당기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딱 중요하군요. 우리가 이게 우리 또 채팅을 통해서 하나 신난다 삼남매님이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아침에 등산을 다녀오면 허리가 덜 아프다는데 이렇게 되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야, 이게 허리 아픈 사람이 또 등산하는 건 또 추천되지 않는데 또 등산하다 하면 또 허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네. 됩니까? 네. 네, 좀 그거는 좀 우리가 조금 이제 전문적인데 우리가 허리 신경은 좀 특히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는 감각이 조금 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호가 오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제 다쳐서 허리 디스크가 아프면 바로 아픈 게 아니라 다음 날 일어났더니 엄청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신경은 감각 신경이 조금 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이틀 지켜봤을 때 그때도 만약에 안 아프다 그러면 그 운동은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근데 아프다 2, 3일 뒤에 아프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그 운동을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항상 그 시간차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 신난다 선배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 해주셔가지고 좋은 답변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싶지만 그 다음 또 교수님 또 대기하고 계시고요. 우리 관절 질환 또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또 지역 부산 광주 찾아가면서 또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또 교수님들 통해서 그때 또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직접 참여해 주시면 고맙고요. 오늘 보내기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드리고 당부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결국 20대, 30대 분들은 안 아프면 모든 운동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실 때. 근데 내가 운동을 할 때 아프다. 근데 참으면서 하는 거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그 운동 강도랑 빈도를 항상 조절하시면은 항상 건강한 관절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